자, 오늘 그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이 불지 피고 친문 기름 붓고 여권 임기 말 개헌 논의를 시동 걸었다. 친문 일각에서는 복수 부총리제 카드까지 거론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어제 오후에 지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건다. 자,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류 친문 일부에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기추가 주목된다. 11대 국회에도 동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개헌 논의가 대선 앞두고 다시 힘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늘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국민의힘 장제원이 발제자로 나와서 선거제도, 정당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박 의장은 6월 1일 국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개헌 세미나도 열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박병석이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개헌에 적기다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제도로는 국민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병석 의장의 생각이다. 민주당에서도 개헌 문제를 곧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당내 국가비전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개헌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가 당대표 교체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가 완료가 되면 개헌을 바로 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논의를 통해 대선 전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선 공약을 통해 집권 후 1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거론된다. 자, 이 부분에서 대선 때 대통령 후보가 개헌을 공약하고 집권 1년 안에 개헌하겠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의무 없는 일, 즉 정치적으로 공약한 부분을 지키겠습니까? 자기 임기 5년을 할라 하지 개헌을 해서 물러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대통령 당선되고 공약을 했다고 당선되기 위해서 그걸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한다면 이것들이 지금 대선 전에 개헌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유력하지 대선 이후에 대선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걸 지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친문들이 모인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부에서 현재 대통령 비서실 중심제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이 아이디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예외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 6명 추가하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 그래서 의원 내각제 등 대대적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향이다. 이건 뭐 말인가 하면 현 대통령제를 법을 개헌을 하지 않고도 실제로 이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현행 헌법하에서 분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문의 이런 의견을 두고 현재 유의미한 지지를 받는 독자 대선 후보가 친문이 없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해 왔던 만큼 대선 전에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도 후계자라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당 주류인 친문도 후보가 없고 야당 역시 윤석열이 삼지대로 가면 후보가 없으니 개헌에 필요한 조건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 이와 관련해서 여야 정파가 이해가 엇갈려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의 임기 말을 앞두고 개헌론이 집요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박병석이가 주도하고 있는 개헌이 이런저런 행태로 물밑에서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고, 자, 박병석이는 지금 올해가 개헌 적기고 민주당에서도 개헌 문제를 이제 곧 공론화하고, 야권에서도 지금 황교안이 다시 등장하고 최근에 김무성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 개헌을 끌어내기 위한 야권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이 최근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당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탁무린이 백조가 오리되니 하면서 김종인이 결국은 뭐 지금 야권의 윤석열이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작당 꼬분 같은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은 왜 이렇게 윤석열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가지 못하게 하는가? 자기가 얼마 전까지 거기에서 대표로 있으면서 4.7 보궐선거 승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그걸로 개헌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커지죠. 그러면 이 개헌을 주장하는 김종인의 입장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종인은 개헌을 염두에 놓고 국민의힘이 분산되어 버리고 분열돼야 지금 야당의 일각까지 끌어당겨서 지금 이 개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김종인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선거에 초선이 나가야 된다. 초선이 지금 50명도 넘지요, 저 당에. 그래서 김종인이 노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왜? 국민의힘의 초선 출신 대표가 되었을 때 국민의힘 자체가 원심력이 강화되고 구심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가 새로 해체 모여 하는 계기가 지배력이, 지도력이 약한 초선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끊임없는 노예함으로 지금 계속 야당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거의 한 반면 정도를 김종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갈라놓고 윤에게는 사실상 대권 코칭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독설을 퍼붓는 김종인의 정치적 의도가 뭐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나? 흙탕물에 놀면 똑같이 된다. 언론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해서 입당 반대 메시지를 내고 주호영이 안철수와 작당했다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고, 장제원이 홍준표 꼬봉이라 상대 안 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선판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판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음으로써 개헌 세력들이 그 사이에 득세를 해서 여야 좌우에서 어차피 우리는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참에 개헌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적당하게 윤석열을 정리하고 개헌판을 주도하려고 지금 윤석열을 미는 척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요, 특히 조선중앙이 개헌을 원하면서 마치 윤석열을 밀어주고 있는 듯한 이 모습도 결국은 윤석열을 미는 척하고 윤이 지지율을 가운데서 다 독식하고 있어야 개헌이 되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윤을 띄우고 윤을 미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 언론이라는 자들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 정권의 4년이 지옥 같았고 독재로 가고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을, 테러를 열어주는 개헌을
이 보수 언론들이 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의 지금까지의 이 주장대로라면 문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주범이다. 그래서 야권이 단일화되어서 하나의 기치로 문을 심판하고, 그리고 문을 심판해서 지금 다시는 저런 정권이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공고하게 잘 끌고 가자. 지금 그런 것들이 보수 언론의 지금까지의 포지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윤을 띄워요. 정상대로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윤은 보수 정당에 입당해야 된다.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윤은 왜 애매하게 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윤만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윤을 띄워서 윤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윤을 통해 가지고 계엄판으로 이 기성 정치판을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윤은 피리 부는 사나이인가? 자, 이 부분 3부에 계속하겠습니다.